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그 문제집 우리 그 특강 5특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문제집은 140페이지 재산세 납세무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별표 3개죠. 그래서 납세무자는 여러분들 올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가능성이 높고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무조건 나옵니다. 납세무자 잘 보셔야 되고 납세무자는 전체는 요약집 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요. 참조 페이지만 적고 보겠습니다. 2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에 재산세 납세무자인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과세 기준일 6월 2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할 때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이요. 맞고요. 2번 재산세 대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세는 원칙은 납세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구? 공부상 소유자. 또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종중수임을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누구라고요?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맞고요. 3번 재산세 대상 재산의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무자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건 딱 하나인데 어떤 경우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그자 어디 간지 알 수 없을 때 행방불명일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구요? 사용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지자체와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반드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앤드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누굴 납세무자로 합니까?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무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요. 5번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을 납세무자로 한다. 뭐 최연장자로 한다. 아닙니다. 재산세,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양도소득세라든가 종부세나 양도세나 부동산 임대업과 구별해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인데 재산세는요. 갑지분 60%, 을지분 40% 공유하는 공유재산의 경우에 뭐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를 재산세 납세무자로 한다. 또 아니면 뭐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아닙니다.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각자가 지분권자가.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다? 지분권자. 그래서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돼요.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이 지분권자 갑과 을 각자가 공유재산 지분권자 납세무자. 하여튼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되고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5번 틀렸고 지분권자고요. 25번 문제는 28회 때 기출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무가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지분권자, 지분권자. 자, 그래서 지분에 해당한 부분 그 가로 안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구예요? 지분권자고. 2번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으면 누구라고요? 사용자. 사용자가 되는 거 이거 딱 하나고.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하는데 그럼 틀려요.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가는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누구다?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3번 금방 봤고 4번 봅니다.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아니했다. 그럼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 종중수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요. 이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도 이거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하면 그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5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앤드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 등기 안 됐으니까 누가 상속받지 포기할지 모르죠. 사실상 누가 그 재산 소유하는지 신고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상속 순위를 보고 형체로 판단합니다. 누구?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구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 누구고? 연장자. 이거요. 주된 상속자. 그래서 공동상속인 각자 아닙니다. 상속등기가 됐다면 공동상속인이었겠지만 상속등기 안 됐으니까 이거 주된 상속자입니다. 만약에 사실상 상속등기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는 신고됐다면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5번 하여튼 틀렸습니다. 주된 상속자입니다. 26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지방세법상 2019년 재산세 과세율연제 납세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습니다. 기억번 5월 31일에 재산세 대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매도인 그랬는데 자 항상 재산세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그래서 5월 31일 날 이미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하는데 6월 1일 전에 5월 31일 날 이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완료했어요. 그럼 6월 1일 현재 완벽하게 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매수인이지 매도인 틀렸습니다. 니은번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 지분권자. 공유토지는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맞잖아요. 니은번은 납세무자가 되고 디귿번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 구분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예요? 수탁자지. 신탁재산 누구다? 수탁자지. 위탁자 틀렸습니다. 1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지. 시공회사도 아니고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 종전 토지 소유자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모두 골랐으니까 기억 디귿 리을번입니다. 그 사람들 기억 디귿 리을 4번 정답이고 니은번만 납세무자가 되고요. 27번 문제 별표시하고 봅니다. 다음은 재산세 납세무자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외국인 소유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수입하는 자가 납세를 진다. 2019년 개정세법. 맞죠 여러분들? 임차하는 자 아니고 수입하는 자. 1번 맞고 2번 과세기준이 이전에 건축물이 멸실됐다면 과세기준제는 소유권이 없으나 그 멸실까지 보유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문은 부담하게 된다. 이거 기초과정에서 저한테 제가 설명드린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과세기준일 6월 1일 전 5월 20일 날 어떤 건축물이 폭삭 멸실했습니다. 그러면 이 멸실한 건축물이 당연도 재산세 대상이 될 거냐를 판단할 때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존재부는 과세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6월 1일. 6월 1일 봤더니 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로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실일까지 보유분에 대한 납세무가 있다. 틀렸습니다. 자,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3번 사실상 소유자가 확정되면 그를 납세무자로 판정할 수 있는데 상속이 계신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를 신고하지 않은 때는 상속자가 연대해서 납세를 진다. 그래요? 아까도 나왔지만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입니다. 주된 상속자. 4번이요. 국가지자체 그래서 27번 문제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그러면 25번 문제가 그 이후에 기출이 됐으면 27번 문제 풀었던 사람은 25번 문제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7번 문제 계속 지문을 봅니다. 4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과세상물권의 여로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유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매수계약자가 전세 납세를 진다. 뭐 할 때? 무상 사용할 때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변 등이 매수계약자한테 됐다고 봐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납세무자로 하는 겁니다. 매수계약자를. 그런 거죠. 유상으로 사용하면 완벽하게 국가 등의 소유물로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5번 과세기준연제 재산세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된 경우에 자 양도인을 해당 연도 납세무자로 본다. 6월 1일 날 오전 12시에 만나서 잔금 치렀다. 누가 납세무자라고 그랬어요? 양수인이지.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6월 1일 지나서 6월 2일부터는 괜찮죠? 6월 1일 날까지 잔금 치르면 누가 납세무자다? 매수인입니다. 자, 그래서 양수인. 자, 근데 양도인이라고 그러니까 틀렸고요. 넘어갑니다. 28번 문제도 한번 더 볼까요? 28번 문제죠.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이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일 때는 그중 연장자. 맞습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주된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주된 상속자 결정의 1순위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주된 상속자라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납세자가 맞습니다. 주된 상속자 얘네들. 2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제별로 구분된 재산 누가 납세자?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이거 또 나왔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국가가 선수를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 계약자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누구 납세자예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맞습니다. 얘가 매수 계약자니까. 4번 도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발 사업 및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기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로 정한 경우에 누가 납세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자? 공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9, 30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31번 문제, 32번 문제 다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쭉 풀어봅니다. 다 반복되고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33번 문제.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33번 문제. 1번이요.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므로 갑의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무자는 을이다. 이것도 기초과정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거예요. 납세무자 재산세 누가 되느냐 이거 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고 6월 20일 날 등기가 됐다. 자, 그러면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매매할 때, 자,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누가 납세무자 되느냐?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사실상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매수인 누구예요? 을. 그럴 때 재산세 보세요.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자,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이런 권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고를 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딱 보니까 5월 3,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5월 3일에 잔금 치렀네. 그래서 6월 1일 이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원칙적인 납세무자가 되잖아요. 원칙 재산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근데 다만 이런 권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르 이런 걸 몰라. 그럴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아까도 정리해드렸는데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는 과세기준 6월 1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공부상 소유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이다? X입니다.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지만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언제 잔금 치르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된다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여러분들? 예.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2번 봅니다. 상속이 개시된 토지는 상속등기 이행 여부나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이 연대사로 재산세 납세를 진다. 틀렸죠, 여러분들? 상속등기가 되면 상속이지만 상속등기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되면 누구고? 주된 상속자. 사실상 상속등기는 안 됐지만 적지 말고 이거 보세요. 상속등기는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다 그러면 누구라고요? 상속등기는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다 그러면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예? 상속등기 되면 상속인, 상속등기는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되면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고 둘 다 안 됐을 때가 누구다? 주된 상속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등기부상 갑 개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는 갑이 사실상 종중소임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자는 갑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요거 종중재산 사실상 공부상 개인명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누구예요?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가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종중소임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 갑 아닙니다. 신고하면 누구다? 종중입니다. 4번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앤드 재산세상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세 번째 요건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누구라고요? 매수계약자.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 5번이요. 법인과 과세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사실상 소유자인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방세법 기본 통칙 내용이요. 반드시 4번처럼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체로 무상사용 부여받았을 때 매수계약자지. 법인과 연부매매계약체라고 무상사용 부여받았을 때 누구라고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매수계약자가 아니에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5번 요거 자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하고 5번을 비교하셔야죠. 반드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했어야 됩니다. 35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35번 문제 보시니까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별표시하시고 1번 재산세 대상인 토지 범위는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실질과세는 직상 모든 토지죠?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해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합니다. 제외한다는 거 틀렸습니다. 2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 우리 토지용 구분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맞죠 여러분들? 수탁자 고유토지하고 신탁토지를 왜 합산해? 같은 유형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맞네요? 정답. 3번 재산세 대상인 주택은 부속 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요? 주택 그러면 항상 주택과 일정 면적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3번 틀렸고 포함하고 4번 과세 대상인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일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에 용되는 경우에는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만 들어본다. 그래요? 일동 건물이 쿵쿵 따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그렇죠? 일동 건물이 면적비례 주거만이지. 일구 건물라면 항상 뭘 기억해?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 이거잖아요. 50% 안 되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거는 일동 건물 설명으로 맞는 거지. 4번 틀렸습니다. 일구 건물은. 5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일구에 들어보며. 그래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아니잖아요. 다가구 주택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가구 주택은 비교 도외세법 특강할 때 한번 보겠지만 다가구 주택은 지방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과의 거상평을 해서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하게 구의된 부분을 매 한 가구마다를 1구의 주택을 봅니다.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국세에서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국세에서는 전체를 다가구주택 전체를 말하자면 한 개의 주택으로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비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이렇게 여러분들 하여튼 요 개념이에요. 결국은 요 개념이에요. 표현은 조금씩 저기 해도 개념은 하여튼 지방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위해서 독립하고 구익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독립하고 구익된 부분을 한 가구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뭘 판단할 때 공동주택처럼 판단하는데 국세는 다가구주택을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하나의 단위로 한다거나 다가구주택을 또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차이점 비교합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봅니다. 35번 문제 그래서
요거 자 5번이요. 자 보시니까 다가구택을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보면 틀렸죠 여러분들? 매 한 가구만 독립하고 구비된 부분을 일개의 주택으로 보고 이 경우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5번 해설 다시 보세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한 가구마다를. 그런 거죠.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틀리고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04번 테마 역시 별표시 2개만 돼 있는데 별표 3개 하셔야죠 여러분들. 별표 3개 하시고 별표 3개 하시고 57에서 요약집 57에서 59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57에서 59페이지 참조고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을 오르는 거. 이거는 뭐 우리 그 요약집에도 있고 우리 기본세에서도 받고 그런 거죠. 가장 기본적인 과세표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여기까지 맞아요? 항상 주택은 하나로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타 마침표 이름 틀리다고 그랬죠? 토지 건축물 주택은 반드시 시가표준에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이요. 주택이니까 몇 프로? 60%요. 자, 그래서 안 곱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니까요.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자, 건축물도 시가표준에다 뭘 곱합니까? 공정시장가의 비율 곱한 금액이지. 틀렸고요. 3번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름 틀단 말이죠. 반드시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에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토지니까 몇 프로? 70% 곱한 금액이 됩니다. 안 곱해 틀렸고. 3번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액을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요약집에서 봤습니다. 시가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액 60% 주택이니까. 맞습니다. 5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에 있어 증명되는 가액을 한다.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합니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니까 시가표준에다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한 금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3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8번 문제 보시니까 38번 문제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인 주택과 선박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시가표준액 1억인 주택이면 이 시가표준액에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 곱해야죠. 얼마요? 60%. 그러니까 얼마가 돼? 6천만 원.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선박 항공기로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해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 1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39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 규정되는 거. 재산세에서 최고 높은 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고급 선박. 몇 프로? 5%가 최고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어떤 거라고 했어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아,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4% 최고,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에 고급택은 초과 누수세율이고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요. 골프장용 토지. 자, 그리고 쭉 얼핏 봤더니 고급 선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겁니까? 골프장 얘가 최고 높습니다. 여러분 재산세에서 토지 중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토지 중에서는 세율이 이렇게 이거예요. 저율분리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보다는 뭐가 높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종합보다는 뭐가 높아요? 고율 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최고 높습니다. 토지 중에서는 고율 분리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4%. 어떤 게 고율 분리입니까?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고. 그 다음에 저율 분리는 007% 저율 대상 토지하고 0.2%가 있는데 007% 저율 대상 토지는 어떤 게 있어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예요. 자, 얘네들이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0.2% 어떤 게 있어요? 공장 등, 공장, 염전, 뭐 터미널 용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또 토지에 대한 세율이고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 오락장 여러 번 적어드렸네요. 골프장은 몇 프로? 4%고 자,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재산세는 초과 누진 세율이고 0104
자, 4단계 초과점수율이고, 그 다음에 고급 퇴근,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재산세 수요가 높은데 몇 프로요? 5%. 그래서 고급 선박 없으면 그 다음으로 높은 것들이 별장, 고급 학장, 골프장이 몇 프로다? 4% 이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둡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뭐 따져보면 합니다. 아까 저는 순서대로, 저 별도보다는 종합이 돋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그 40번 문제 같은 것은 뭐면 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 중에서 가장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거인데 별장 4%고 군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건축물. 건축물은 여러분 어떻게 외워요? 건축물 나오면 어떻게 외운다? 건축물 나오면 025. 건축물 하면 항상 건비, 건축물 세율은 재산세에서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입니다. 건축물 그러면 일반 건축물이 025%죠? 일반 건축물 025고요. 이런 거. 자,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125세의 표준세율의 5배는 과밀역 저건용 내 공장, 신증서식 공장 건축물, 그 다음에 4%는 살성생 건축물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건축물 세율을 어떻게 외운다?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군지역에 소재하는 공역 건축물이니까 얘는 05 시적이 주거는 공장 과밀역 이런 것도 안 되니까 얘는 025죠? 일반 건축물 0.25%고. 분리대상 고불학생 토지, 고불학생 건축물, 골프장 토지 얘네들 다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살성사니까 다. 골프장, 별장, 고불학생 골프장이잖아요. 몇 프로예요? 4%. 자, 그러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0.25%가 최고 낮습니다. 41번 문제 또 볼까요, 여러분들? 이건 기출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다음에 재산세, 과세입순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과세입순 5천만 원인 종합합산상 토지, 과세입순 2억 원인 별도합산 이런 거 과세입순이 5천만 원일 때 종합합산상 토지 표준세는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됐지? 막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자 종합보다는 뭐가 낮아요? 별도가 낮고 별도보다는 뭐가 낮아요? 분리가 낮고 토지 중에서는 분리상 토지 중에서 제일 낮은 건 뭡니까?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자, 여기 보니까 그 주택은 0104, 공장은 2%. 제일 낮은 게 뭐예요? 목장,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007%가 최고 낮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고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 쉽게 넘어갑니다. 4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42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이건 기출지문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27회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종합합산세율을 대상 세율을 정한다는데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를 어떻게 합니까? 합해서 맞고요. 2번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대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별도 합산대상 세율을 정한다. 별도는 별도끼리 어떻게 합니까?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분리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분리대상의 세율을 정한다. 분리는 따로 분리해서 얘네들끼리 맞고요. 4번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주택세율을 정한다. 주택은 여러 채 주택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별로 각각입니다. 주택별로 각각 세 당 되는 주택세율을 정합니다. 주택별로 각각입니다. 4번 틀렸고 5번하고 비교해봐야 돼요. 4번과 5번. 5번은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항상 어떻게 하고? 합산해서 계산하고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각각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고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4번과 5번의 차이점 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43번 지문은 3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43번 문제는 3번 지문만. 법인 또는 국가자치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래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한다. 국가자치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취득세 등록면에서 계산할 때는 국수공판법부 사실상 추가로 하지만 보유할 때 국가자치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나머지 분들 여러분 보시고요.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44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하여튼 재산세는 표준세율을 50% 보면서 가감 조정하는데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재산세에 어떻게 한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44번 문제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고요.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별표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거 뭐 3번, 4번인데 3번 지문은 한번 볼게요.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10에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세를 한다. 재산세, 주택이요. 세부담 상한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년도세과 당연도세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 공시가격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6억까지는 110% 맞습니다. 4번 주택 또는 공시가격 또는 시장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 원 초과인 주택의 경우에 해당 주택의 가액을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징수할세가 합니다. 주택분은 6억 초과했을 때 몇 프로? 13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를 풀었던 사람은 29회 시험 때 29회 문제를 가볍게 맞출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주택분은 무조건 몇 프로? 130%가 최고 상한선입니다. 150% 없어요.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상한선.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본 거고 넘어갑니다. 47번 문제 별표시하고 보겠습니다. 47번 문제. 47번 문제도 과세표준과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 옳은 거 그렇습니다. 1번 지자체 장은 세율이 조정에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조례를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언제까지만 적용한다 그랬어요? 해당 연도, 그해 연도만. 그해 연도에 뭐 재해 등이 발생해서 조정 필요성 때문에 적용하고 그러는 거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5년간 땡. 2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에 들어보며 지방세는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뭐 한다고요?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보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지방세는 하여튼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하여 1구에 들어보고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맞고 3번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택은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를 적용한다. 왜 틀렸어요? 예?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이잖아요. 4% 틀렸습니다. 별장만 4%지. 고급택 때문에 틀렸고. 4번 봅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정한다. 그래요?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한다? 합산한 과세표준액이에요.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이지 구분 계산은 틀립니다. 항상 아까도 봤잖아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항상 합산해서 여러 주택이 주택일 때는 주택별로 이겁니다. 그래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이지 구분 계산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법령에 따른 고급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율 100분의 70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고급택이든 별장이든 일반 주택이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주택의 공정시장가율은 무조건 몇 프로다? 60%입니다. 60%. 70% 틀렸고요. 48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건 그랬습니다. 1번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세 구조이다. 그런데 재산세나 종부세나 세율은 별도 종합 다, 자, 요거 몇 단계요? 3단계 초과세율 적용됩니다. 3단계 초과세율이고. 그 다음에 골프장 고불악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맞잖아요.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3번 서울특별시 주거지역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지역 내에 있는 공장은 아니구나. 이거는 서울특별시 그거 아니네. 서울특별시 주거지역에 있는 맞네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초 과세율부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 5배 세율을 정한다. 그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공장 있잖아요. 025 여기 보세요.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에
주거지역 또는 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 공장. 그 다음에 이제 과밀억제원형 내에서 과밀억제원형 내 공장 신설. 이거는 보세요. 과밀억제원형 내 공장 신증설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요거 1.25%고요. 편수의 5배고. 사치성 건축물은 4%고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거는 서울특별시 지역에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형 공장 포함해서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 도시형 내에 꼭 필요한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 얘는 0.5%입니다. 근데 지금 과밀억제원형 내 공장 신증설할 때 이 건축물, 이때 공장은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니까 도시형 공장을 제외하고 표준세율의 5배. 자, 1.25%를 정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서울특별시 시지역에 이건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이잖아요. 신설 증설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신설 증설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공략 건축물이 최초 과세율로부터 표준세율의 5배 세율을 정하는 거지. 0.25% 5배. 그래서 1.25%지. 신설 증설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서울특별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이니까 0.5%입니다. 이거는 1,000분의 5.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또 보시니까 4번입니다. 3번 틀렸고 1,000분의 5고요. 4번 주택 별장지역에 대한 재산세 세율 구조는 최저 1,000분의 1과 최고 1,000분의 4의 4단계 초과세율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0.1, 0.4 4단계 초과세율이에요. 맞고. 5번 재산세 도시역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 지용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나 개발장구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지상 건축이나 골프장 유원지 이런 시설이 없는 토지는 도시적분을 적용하지 않고요. 이런 시설물이 있는 개발구역 내 토지는 대상이 되고요. 자, 이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쓰레기 소각장 만들려고 지용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나 개발장구역 내 이런 시설물이 있는 토지는 과세인데 이런 시설이 없는 토지는 도시계획 사업에 희생된 거니까 도시적분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봤습니다. 요약집에서.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49번 문제 주의해서 잘 보시고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개 한번 또 듭니다. 이제 졸릴 시간이네. 자, 목 운동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오로 돌리시고. 자, 기지개 누가 자꾸 시험 소리 내고 있어요, 지금. 자, 평상시에 스트레칭 좀 하시면서. 자, 운동. 허리도 좀 돌리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자, 5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 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묵힌 거랬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6억이다 그랬는데 과세 표준 구할 때 재산세는 과세율 현재 시가편에다가 공정시장가 곱하는데 주택이니까 몇 프로요? 60%. 세율은 4단계 초과조진 세율인데 최고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0.1, 0.4니까 최저 0.1에서 0.4, 1,000분의 4요. 0.1, 0.4.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구했습니다. 세부담 상한선 적용하죠. 전년도 세액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넘는 거,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데, 자,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이 주택 조건에 공시가격 6억이라고 했으니까 몇 프로 세부담 상한선 적용돼요? 6억 원, 공시가격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6억까지는 110,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했을 때가 130. 6억이니까 얼마예요? 110.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재산세 세율 구조를 이해하시고요. 51번 문제 봅니다. 답을 보면 안 돼요. 과세율 현재 주택 공시가격 6억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주택의 2018년도 고유된 재산세가 20만 원이고 2019년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324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갑이 2019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세액이 나오고 당연도세액이 나오면 세부담상한선 적용을 하라는 것을 눈치를 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년도세액 200만 원에 세부담상한선은 올해 몇말 넘게 못 넘게 하나요? 6억이니까 3억 초과 6억이야 몇 프로? 110%. 전년도세액 200만 원에 100%는 10%는 20이니까 110% 얼마예요? 220만 원. 올해 산출세액이 324만 원이 계산됐어도 납부할 세액은 얼마예요? 220만 원으로 합니다. 자, 근데 정답은 220만 원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고요? 자, 문제가 주택부는 부가증세세액의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 30일. 이 문제에서 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지방세법상 재산세 그랬으니까 220만 원의 절반 얼마? 110만 원을 9월 달에 납부할 세액으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응용 문제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20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이거 올해 납부할 세액이 얼마냐 그랬으면 220만 원인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세액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110만 원입니다. 1번 정답.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56페이지 52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문제. 다음은 재산세에서 과미력적 원형 내 공장 신설 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여기서 과미력적 원형이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형을 말하고 산업단지나 유치적, 공업적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2번 중과세 대상에서 도시용 공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여기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아무리 도시형 내 꼭 필요한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에는 있으면 안 되니까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 고율세율이 적용되는데 과미력적 내 공장 신증설에서는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니까 도시형 공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중과되는 재산은 공장 건축물에 한하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되거나 그럴 때 중과세입니다. 취득세도 나왔었잖아요. 4번 최초 공장 신증서일부터 5년간 일반 건축물 표준세율의 5배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125세요. 1.25%인데 뭐 때문에 틀렸어요? 그렇지.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러면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일로부터지.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지. 최초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그럴듯하지만 아니고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보유세다 보니까 5년간 표준세를 몇 배? 5배 세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0.25%, 0.25% 일반 건축물 0.25%에 여기 0.25%에 5배니까 1.2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은 아니구나.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5번 지문이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과미력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한 경우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과미력 정원에서 공장 신설 증설의 요건과 요건 같습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돼야 되고 막 그런 의미예요. 4번이 하여튼 틀렸습니다.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야? 과세 기준일로부터다. 주의하시고. 5번 문제 비과세 감면법입니다. 이건 뭐 별표시 하나 하시고 종합 문제 속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보십니다. 54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54번 문제 별표시하고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죠? 다만 대한민국 정비한 토지의 과세는 외국정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과세는 우리도 과세하고 비과세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2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미리 계약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는 거. 이런 경우는 주의하고. 3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앤드 재산세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재산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는 토지분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아닙니다. 이거 과세합니다. 누가 납세자가 돼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가 납세자였잖아요. 매수계약자가. 그래서 비과세한다 틀렸습니다. 과세입니다. 매수계약자가 납세자입니다. 3번 틀렸고. 4번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전 보존지관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보존의 동그라미죠?
요거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주관이면 비과세고, 그 다음에 공원전 환경주관이면 어떻게 하고? 환경주관이면은 환경주관이면은 범나고 지구 구역내 의미로서 이거 분리과세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배웠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요 내용은 요약집 63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63페이지 참조고요. 비과세는. 자, 그래서 공원전 요약집 63페이지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보존주관의미와 비과세고, 환경주관의미는 분리과세하고, 범나고 지구 구역내미로서 비교합니다. 5번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거 임시 건축물에도 고급 악장, 골프장, 별장 같은 사치성 재산일 때는 어떻게 하고? 과세합니다. 55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여러분 55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5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7번 문제요. 이 기출 문제인데요. 보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아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에 왜 비과세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한다. 1번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요거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제가 맨날 별표시 해놓고 요거 강조 드렸었는데, 기출 28회 때 기출된 거. 그 전에도 맨날 얘기했던 거 강조 드렸고, 1번은 이게 임시 건축물인데 고급 악장이나 같은 사성재산일 때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주의하고. 2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일 현재 행정관서부터 철거명령 받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인 대지.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은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뭐 한다? 비과세. 근데 대지, 토지는 어떻게 때려 부셔요? 그러니까 토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과 주택 비과세에서는 건축물 부분에 한정합니다. 토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어떻게 못 때려부시니까.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비과세가 아니고. 3번 농업용 국어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국어. 도로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할 때 국어 맞죠? 4번 군사기지면 군사시설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 즉 과세입니다, 여러분. 5번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고 김현식 노래 불렀죠? 건축산업에 인접하게 건축법으로 인한 대지 안의 공지, 골목길은 어떻게 한다? 제외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자 고를 수 있었어야 되고, 6번 문제 납세 절차 및 종합 문제는 별표 3개죠? 이건 별표 3개고. 재산세는 한 문제는 거의 종합 문제로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약집 59에서 61페이지 참조입니다. 납세 절차는 요약집 59에서 61페이지 참조고, 58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과세 기준일은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지. 7월 1일 아니고 6월 1일이고. 2번 주택의 전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이 2분의 1은 7월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요?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지. 10월 달 틀렸습니다. 뒷동네 틀렸고. 3번 토지 전기분 납부세액이 1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 X예요.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토지분은 무조건 20만 원 이하더라도 토지분은 언제입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이 20만 원 이할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하는 거죠. 항상 토지인 주택인지 잘 봐야 돼요. 숫자만 씌워쓰지 말고. 3번 틀렸습니다. 4번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자면서 사익상 소유를 알 수 없을 때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세를 요구했다. 그래요? 아닙니다. 힌트까지 줬잖아요. 소유권의 변동인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안해서 사익상 소유를 알 수 없다. 누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자 됩니다. 사용자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할 때. 소유권의 귀속 분명할 때가 누구? 사용자지.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여기는. 4번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익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아이고 금방 봤는데. 자,
그래서 요거 공부상 소유자라는 거. 5번입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추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 요건 납부할 세액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내. 맞죠? 자, 넘어갑니다. 59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9번 문제도. 힘내시고 여러분 금방 좀 있으면 쉴 거예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언제입니까? 7월 16일, 30일이죠. 2번 주택분 재산세 해당 연대 부가세액이 20만 원 초과했습니다. 그럴 때 납기는 해당 연대 부가징수세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9월 16일, 9월 30일까지고. 3번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해당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 부동산에 대해서 법령의 전부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틀렸네요. 왜 틀렸어요? 부동산이긴 한데 과세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하나는 거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땡입니다.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 땡입니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 관할구역 내인 거로 안 돼요.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요약집 61에서 62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61에서 62페이지 참조고 4번쯤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때는 서류를 갖춰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돼? 10일 전까지 신청해 줘야 되고 5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아니에요. 납부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물납이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10일 전까지고 4번, 5번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60번 문제는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고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 납세무자 비과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출지문입니다. 기억번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율에 해당한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본다. 재산세가 비과세 면적 경감되는 경우에는 별도나 종합 합산 대상 토지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얘를 별도 합산을 보게 되면 다른 토지를 합산과세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차피 비과세 면제되는데 그러니까 자,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보지 않습니다. 1번 기억번 틀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이제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 기억번이고 별도 합산 대상 보지 않고 니은번입니다. 국가가 선수물 받아 조성한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를 납세자로 봅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분매매계획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매수계약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니은번 5 맞고. 디귿번 임시로 사용계획에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1년 미만의 법령에 따른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과세입니다. 임시건축물이라도. 62번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63번 문제 보겠습니다. 63번 문제. 자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해당 연대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X입니다. 왜 틀렸어요? 토지잖아 이거. 하여튼 아까도 나왔지만 토지분은 틀렸습니다. 주택분이야지.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납기를 언제로 해? 7월 아니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지자체장은 과세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부가징수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수시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0일째 시가로 평가한다.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 재산세를 뭘 판단할 때? 6월 1일 과세 기준일 6월 1일째 시가로 합니다.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틀린 거 모두 고른 거 다 틀리기도 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64, 65번 문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66번 문제 보겠습니다. 28의 기출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방세법상 물납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 도시요금 포함한 금액이 납부세액의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이 가능하다. 재산세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그때 도시요금은 포함한 금액입니다. 병기고지되는 조세, 지역자원시설세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제외하는데 도시요금은 포함한 금액이 납부할세액이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습니다. 2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소재 부동산만 가능하다. 만뿐 하나에 들어갔지만 맞죠?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이 너미시 근거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안전물행위적으로 정하는 바에다 물납한 때는 납부기 한데 납부한 것으로 봐줘야지. 금전 납부원칙의 예외로 내는 거니까. 4번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춰서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가 하라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 줘야 되고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10일 5일에서 물납 신청 절차 10일. 5번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아유 그래요? 자 불허가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에 불허가 통지받고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허가할 수도 있고요. 쭉 여러분들 나머지 여러분들이 쭉 한번 풀어보세요. 67, 68 이런 것들 여러분이 쭉 풀어보시고 7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0번 문제로 갑니다. 다 비슷비슷하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70번 문제 봅니다. 자,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그렇습니다. 기업번의 건축물, 공장용과 주거용 제외하고 의 시가순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순액 몇 프로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종합합산 가세요? 2%.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이 2%. 그래서 제가 건축물의 시가순액은 1천만 원, 땅값은 10억. 그러면 부속토지 10억에 2%면 2천만 원.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순액 몇 프로? 2% 미달하는 거 했잖아요 지난주에. 자, 이거 건축물 가격은 예를 들어서 시가순액이 1천만 원. 자, 근데 땅값은 10억. 그러면 그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이 2% 2천만 원. 자,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이 2천만 원. 자, 부속토지 시가순액이 2%보다 지금 미달하죠? 이럴 때는 이런 저가격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자 건축물 없는 토지니까 뭐가 돼? 종합. 다만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이 바닥 면적은 별도.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가 돼? 종합. 했잖아요 지난주에 했다고 우리가. 예? 자.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이 안 난다고 얘기를 생각 안 나는데? 다 이렇게 하던가. 생각나면 생각납니다. 다 이렇게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자 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20만 원. 주택분 20만 원. 디귿번 과세상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면적 몇 배예요? 10배까지 부속토지라고. 지방세 무조건 10배고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 71번 문제 봅니다. 2019년도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재산세 과세기준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수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공부상수재가 전세 납부를 무효했다. 그래요? 소유권 귀속 불분명하다. 누구예요? 사용자. 2번 과세기준연제 개별주택가격이 1억 원인 단독주택의 재산세가 1억 원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기다가 반드시 시가편에다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 주택이니까? 60%. 그러니까 얼마 해야 돼? 6천만 원 해야 돼. 과세비는 6천만 원이고. 3번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재산세, 도시요금에 따른 세금을 제외하고 100분의 20에 해당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재산세 부과세 어떻게 했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맞네요? 네. 3번 정답. 4번 지방세법상 사실상산인 고급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 아까도 나왔는데 별장이 4%지 별장 500, 학장 고급장이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인 거죠.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거부터. 5번 공시가액 6억 원인 건축물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10에 해당 금액을 당연히 징수할세를 한다. 틀렸습니다.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예요. 주택이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 130이지. 주택분 그런 거지.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몇 프로? 150%. 틀렸습니다. 그래서 71번, 3번 정답이고요. 나머지도 짧고 쉬운 거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74번 문제 별표 시험입니다. 74번 문제 별표 시하시고요. 74번 문제 별표 시하고 세 문제만 풀고 쉴게요. 74번 문제 별표 시하고. 다음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한다. X입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수탁자 고유토지하고 신탁토지는 왜 합산해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토지용이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위탁자별로는 합산합니다. 그렇지만 수탁자 고유토지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뭐가 막 달리면서 따라다니면서 날 물으네 자꾸.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정답. 2번 과세표준은 토지에 대한 지금 재산세 문제입니다. 과세표준은 과세일련제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합니다. 토지니까 공정시가가 몇 프로? 70%. 3번 종합합산상 토지에 대한 세율은 별도든 종합이든 3단계 초과누진세율. 맞죠? 예. 4번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된 시가총액 2% 미달할 때 그 건축물 부속토지 중 바닥면적은 별도고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다? 종합합산. 5번 취득세가 중과세는 골프장 고불합산형 토지는 몇 프로? 4%. 이런 거. 75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76번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재산세는 관할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렇죠?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2번 고유소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수 있게 2,000원 미만인 때 해당 재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징수하고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 3번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 세류중들은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여러분 주택분산세 납기요. 부가징수할세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거지. 뭐 별장은 납기가 또 달라요? 없었잖아요. 그런 거. 별장이든 고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똑같습니다. 납기 다르지 않습니다.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틀렸습니다. 예? 자 같다고 납기 같다니까 맞습니다. 이거 말이 혼나가냐 이렇게. 그래서 별장과 별장의 주택은 납기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고 맞네. 4번 국가지자체에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 가상과 중과상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국가지자체에는 당연히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고. 5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틀렸죠? 요거 갑이란 위탁자가 A 토지를 신탁했을 때 갑이란 위탁자가 위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세금을 체납한 토지면 이 체납 토지만 압류할 수 있는 거지만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의리 위탁자고 이럴 때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다른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압류할 수 없는 거지.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5번이 여러분요 틀렸습니다. 다른 재산,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일 때 다른 재산 압류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반복되고요. 78번 문제. 78번 문제는 우리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작년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자 갑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갑이 A주택에 대해 납부하게 되는 2019년 귀속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의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그렇잖아요. 똑같죠? 2번 갑의 고령자 세액공제는 종부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우리 1세대 1주택자고 그렇다 그러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요거요.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몇 세요? 60세 이상. 여기서 문제에서 만 60세 1세이며 1세주택자로 가져간다 그랬으니까 1세주택자고 나이가 60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몇 프로? 30세기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부터는 30% 연령별 공제. 맞죠 여러분? 61세니까 10%. 3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은 납부기 한 시간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분할 납부 처리 기준 납부할 세액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죠. 500만 원 초과하면서 그 처리 기준은 배예요.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 능액 분할 납부니까 납기내 취해서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러니까 얼마? 100만 원. 맞죠 여러분들? 4번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문제가 주택분이잖아요. 재산세는 주택분 요거 주택분 자 요거 공시가에 따라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 몇 프로? 1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분이 자 세부담상한서 다시 봅니다. 종부세는 이따 보겠지만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상한선이 종부세는 주택분은 종부세 세부담상한선 종부세 세부담상한 재산세와 비교해서 종부세 주택분 얘는 종부세는 2주택 이하는 몇 프로? 종부세는 2주택 종부세하고 재산세 헷갈리면 안 돼. 2주택 이하는 몇 프로? 2주택 이하 이하는 몇 프로입니까? 150%. 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몇 프로? 2주택은 요거 200%고 200%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자는 3주택 이상은 몇 프로? 300%고 자 요거 토지분은 별도 종합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여러분. 재산세 헷갈리면 안 돼요. 재산세는 이렇게 주택의 경우 최고가 13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78번 문제 5번 지문. 만약 갑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 등기하게 되는 경우 A주택이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납부합니다라고 한다. 자, 신탁재산은 누가 납부문제요? 수탁자. 이거. 그 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맞춰야 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종합문제처럼 이렇게 좋은 문제였죠. 맞출 수 있던 문제고. 잠시 쉬었다가요. 기타 지방세 잠깐 몇 문제 보고 종부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봅니다.